안녕하십니까. 전해진행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대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해진행의 허찬지입니다. 나대찬입니다. 네. 자, 이제 3월 마지막 째 주간하고 4월 첫째 날이 겹치는 그런 주간이에요. 3월과 4월의 끝자락과 앞자락을 잡는 주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잘해야 될 그런 주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못한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저희가 거의 방송 진행을 할 때 그냥 적중 광고 없이 그냥 진행을 했어요. 서론 생략하고 네? 서두를 생략하고 그냥 바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좀 나름대로 알아주기를 좀 기대했는데 팬 여러분들은 그게 아닌가 봐요. 네. 그래서 다른 UCC 보니까 뭐 한 마리 열고 해서 마친 것만 해도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수도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지난주는 나대찬 위원이 메인 승부를 부산 거 하나하고 제주 거 하나를 메인 승부로 가져왔는데 육경주 루나 스파이크 윈드카이저 쌍승식 14.9배짜리 맞고는 적중을 했고, 제주 메인 승부에서 역시 제주는 환수율을 아무도 못 따라간다. 좌찬성의 상북집 복승식 13.3배 상국질 대학을 왔죠? 예. 그렇게 상은 아닌 거예요. 예. 복승식 13.3배. 뭐 삼복승식 추천도 안 해놓고 삼복승식까지 뭐 맞췄다고 글 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 말자고. 아니요, 근데 정확하게 돼. 이제부터는 정확한 적중이 아니고 뭐 대충 적중해놓고 쌍거꾸로 광고한다든지 뭐 불리지도 않은 거 얘기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나대찬 위원이 일단 메인 승부를 부산하고 제주를 다 했고. 저도 지난주 메인 승부 경주 일요일날 하이라이트를 찍었어요. 샌다이의 풀포리스트. 역시 샌다이를 원래 노리는 말은 샌다이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풀포리스트를 놓고 했습니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승식만 맞고는 말씀드릴게요. 31.2배짜리 원턴 메인 승부를 마쳤고, 지난주 특이할 사항은 금토일 합쳐서 제일 큰 배당이 나왔는데 저희 전해진행 UCC에서 역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헬로 스나이퍼. 그리고 그 상대 에어라인도 언급을 해드렸어요. 비싼 말. 비싼 말이라고.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었으면 아마 좋았을 법한데, 뭐, 그리고 뭐, 대함정이라든지, 수하부 커트시, 뭐, 이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한 마리 부르는 거에 따지면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내세울 건 내세우고 방송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잘 나가는 방송이에요. 팬 여러분들이 많이 거기서 이제 좋은 점들을 찝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메인 승부경주 공지 알려드립니다. 당근 허찬진이 5경주, 그 다음에 나대찬 위원이 8경주, 당근 5, 나대찬 8, 두 개의 경주를 메인 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들어갈 겁니다. 1경주부터 들어가는데, 뭐, 이놈들 자랑하고 이번에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고 또, 겸허하게 가면 돼요. 구라 안 치고. 구라죠, 그지? 뭐 정치구, 사회구, 뭐 다 구라 판때기 아니에요. 정치 구라는 이따 얘기하자고요. 일요일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 우선 경주 좀 집중을 하도록 하죠. 1경주 1000m 혼합 4군 마필 12회 접전구도입니다. 되는 말들이 한 4-5도 출전하고 있습니다. 역시 충마 선정에 신경을 좀 바짝 써야 될 그런 경주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 혼합 4군 1000m에 제일 세게 보는 말, 나대찬 위원이. 저는 인기마 8번 금빛천지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우승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1200m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 후에 2차 입상에 연달아 성공을 한 마필입니다. 소속조의 능력 마필이죠. 동트자와 병합조 교시에도 지지 않는 걸음을 보여주면서 상태는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0m 선행 가서 버틴 마필들에게 점수를 많이 줘야 되는 이유는 1200m가 의외로 추입 마필들이 동반 추입에 성공을 하면서 배당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유는 주로 여건이 1200m 같은 경우에는 출발과 동시에 오르막이기 때문에 자칫 초반에 체력 안배가 안 되면 선행 마필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번 금빛천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투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거기에 이번 경기는 거리가 1000m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외곽입니다만은 김도현이가 초반 무리 없이 선두권 장악에 성공을 한다면은 최근의 상승세를 무난히 이어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202번 입상을 하고 1000m 거리 줄여서 입상 못하면 좀 그렇죠. 김도현 기수가 또 서울에 올라온 기수 중에 유일하게 입상을 못했죠. 예. 예. 그래도 뭐 출전 상금은 받아갔을 거예요. 예. 뭐 부산 내라서 뭐 김영관 마방에서도 그 대가를 또 치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 금빛천지. 여기서 이제 같이 상대 파트너로 가야 될 마필들이 기존마하고 신마들이 주행검사하고 실전 기록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압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5번 다솔킹이라는 마필이 3차 승군에 걸려 있습니다만 어떤 전개 속에서도 자력으로 전개를 그리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선입 전개로. 그래서 저는 다솔킹이라는 마필을 좀 세게 보는데 프라이빗 모멘트나 이 퀄리티 마켓 이 두 마리의 마필, 그 다음에 담양죽부인까지 이 3대 마필들이 역시 입상 도전 가능한 세력으로는 보여집니다. 근데 나대천 의원이 8번 금빛천지를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 나머지 말들 중에서 다솔킹을 먼저 봅니다. 저는 다솔킹을 먼저 보는데 다솔킹이요. 네. 좌구보만 쓰더라고요. 제가 2번 다 복귀를 해봤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0m는 예. 제가 얘기하지만 항상 1000m는 마필 상태 이런 걸 떠나서 1000m 경주에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이 안 좋아요. 설사를 하고 선행만데 예시장에서도 막 퍼대기 싸고 그 다음에 골막이 있어서 조교도 약한데 이런 놈들이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게 1000m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난번 두번 경주도 좌우구보 쓰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지난번에 좌우구보를 썼는데 이번에만 좌우구보 쓴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고 금빛천재 다솔킹을 보고 한 마리 뭐 더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저는 외곽의 10번 퀄리티 마켓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뭐 최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500km대 둥치 마필이고 데뷔전에서는 결승선을 앞두고 외측으로 약간 기대는 모습 속에서 김용근 기수가 완벽한 추진력을 끌어내질 못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호흡을 맞추면서 마필의 특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좀 더 적극적으로 막판까지 열심히 타준다면은 10번 퀄리티 마켓 정도가 이번 경주 입상권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다음에 조교는 또 강하지 않습니다만 수영 조교로 무장을 하고 나오는 마필이니만큼 지난번 경주에서 뛴 거에서 조금 플러스를 더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퀄리티 마켓이 1경주에 좀 퀄리티가 있는 그런 마법 같아요. 프라이빗 모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정도 검증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안쪽으로 약간 좀 기대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고 담양죽부인은 지난번에 잘 뛰었습니다만 글로벌 로나와 마찬가지로 편하게 뛰었던 전개들은 사실 세게 봐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도 금빛천지를 세게 보는데 나대천 위원이 세게 얘기했어요. 봉투자란 마필과 병합할 때도 상위군 마필을 잘 따라가는 걸음. 그래서 금빛천지의 다솔킹과 퀄리티 마켓 이 정도로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경마에서 몇 경주를 제외하고는 인기 마필들 접전 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때리고 받치는 그런 조합 안에서 막권을 만들어내야지 예상가가 뭐 구멍이 한 3-4개 뚫려 있는데 대끼리 때리고 준대끼리 이렇게 받치는 예상도 못하고 팬 여러분들도 그런 배팅은 못하세요. 압축을 해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이경주 점배당에도 받치기 막권이 나오더라고.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자, 이경주는 1200 국내산 5군 마필 13대 접전 구도인데 자, 뭐 지난번 노다웃하고 맞짱을 붙었었어요. 근데 그 노다웃이 지난번에 조기가 좀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승군전에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역시 이번 경주도 나름의 행복. 1경주와 마찬가지로 이 경주도 김도영 기수가 역시 대는 인기마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 순발력도 그렇고 200마대만 더 뛰면 되는데 뭐 문제거리 있겠어요? 마체가 너무 왜소해가지고 그거 하나 단점이고 요번에 뭐 단독선에 유력시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2차권 내 입상은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라고 봐요. 저도 마체가 약하다 하더라도 뭐 센 놈이 없잖아요. 센 놈이 없는데 지난번에 뭐 노다웃하고 거의 맞짱으로 신마신을 이긴 건데 그러면 이경주 좀 노리고 있는 말이 있다면 저는 8번 광속 엔진입니다. 티코 센트럴 향하고요. 5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순발력이 다소 무딘 단점을 주행심사 때 데뷔전에 보여주었습니다만은 그 2월 19일 데뷔전에 김동영이가 거진 주행심사 타듯이 실전에 임했습니다. 붙들고 나오면서 외곽에서 추진 없이 따라가는 연결했고요. 직선 들어와서는 약간의 추진을 해주자 말이 날라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 점은 주행 자세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앞다리 쓰임이나 주폭이 굉장히 좋았어요. 거기에 이번 경주는 1200m 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데뷔전 1000m보다도 8번 광속 엔진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닐까 합니다. 훈련 시 상태와 걸음 자체도 데뷔전보다는 한결 나아진 모습 속에서 김동영이가 지난주에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이번 주에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것 같아요. 8번 광속 엔진 이번 경주에서는 분명히 입상권 도전이 가능하고요. 김동영 기수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열심히 타준다면은 막판 역전에 성공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동영 기수의 특징이 그래요. 몰아먹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 한 번 사가리 타면은 거의 인기 마필들 거의 다 빼서 팬들의 주머니로 훑어가고 또 어떤 주는 그냥 열심히 타면서 싹 몰아먹고 그냥 열심히 타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기수들은 그냥 열심히 타면 좋겠는데 왜 장난을 쳐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광석 엔진 같은 경우는 지난번 마지막 끝걸음도 12초5가 나올 정도로 1200 나온다면은 열심히 탈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되고요. 당근 호찬이 세계보는 마필은 13번 마스터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4번 게이트에서 탔는데 게이트 안에서 좀 이 마필이 출발할 때 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중위권 내측 정도를 쫓아왔는데 이게 진로 확보가 안 돼 버리니까 진로가 다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틀어서 때려댈 때 마지막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 최규진 기수가 아마 그것을 알고 마방에다 얘기해서 지금 끝번 신청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처럼 진로 막히지 않고 편하게 외곽에서 그냥 좀 남들보다 거리 더 뛰더라도 한번 세게 붙어보겠다 하는 의지죠. 5천만원짜리 또 포인마고 끝번 신청까지 하고 나오는 13번 마스터 클래스에 당근 허샤인지는 점수를 좀 더 주는 편입니다. 광속 엔진도 역시 또 5천만원짜리 피코 센트럴 자만해요. 뭐 고가의 마필 들이면 그만큼 마필 값들을 합니다. 사실 대부분. 자,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죠. 에어라인하고 또 뭐죠? 헬로 스나이퍼. 헬로 스나이퍼 같은 경우는 고가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요. 뭐 한 마리 또 고가의 말이 있다면 1번 파워 임팩트도 역시 5천만원짜리 말인데 지난번 경주 때도 역시 무난한 끄름거름을 보였기 때문에 말이 좀 비싸고 또 될 수 있는 전력들이 아마 붙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이 경주였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거리 1400m 국내산 5군 마필 11대 접전 구도. 자, 이번 3경주 세계보는 말 먼저 한 마리 얘기해보세요. 저는 5번 키 작은 남자입니다. 김영근 기수가 지난번에 이어서 또다시 고삐를 잡았습니다. 김영근 기수가 대단합니다. 지난주에 서울에 와서 뚝선배 대상 경주 감동의 바다였죠. 상당히 어려운 전개를 뚫고도 2차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스타트만 잘 됐으면 우승까지도 가능했던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데, 자, 김영근 기수가 이번 경주 제가 봤을 때는 선행까지도 뽑아낼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선행 시도를 안 하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비록 입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최근 두 번의 1400m 거리 경험을 끝냈고요. 이번 경주는 안팎으로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김영근 기수가 마음먹고 조진다면은 단독 선행이 충분히 가능하고 선행을 간다면은 5번 키 작은 남자의 첫 입상을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 공백을 갖고 나옵니다만 이 시대 최강이라는 마필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나머지 마필들이 지난번에 뛰었던 상대들보다 이 시대 최강이 뛰었던 상대들이 가장 세요. 이번 출전하는 말 중에 조이너 피스라든지 라이징 글로리랑 마필 이 두 마리가 이번 경기에 어떤 놈이 나와도 머리를 팔릴 수 있는 편성입니다. 최규진 기수의 안장인데 약간의 공백은 있습니다만 마필이 뭐 문제가 없어요. 게다가 지난번 편성 그 정도 편성에서 뛰었던 걸음이라면 이번 경주에 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시대 최강 말씀을 드리겠고요. 3번 최고 강자 같은 경우도 데뷔전에서 바로 1400을 동영이가 3착을 대서 열심히 타고, 근데 그 동영이는 지금 루니 프린스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명신이가 타고 과연 동영이가 탄 만큼 끌어줄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 길동이도 지난번에 동영이가 탔죠. 네, 길동이도 탔는데 길동이는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왜냐면 두 번 추천해봤는데 걸음이 안 나와요. 길동이는. 안쪽에 좀 조심해야 될 마필이 머니퀸이에요. 머니퀸.
이게 지난번 경주 때 뛴 걸 보니까 기수가 잘 못 몰아줬어요. 박성광 기수가. 근데 이번에 박근만 기수인데 안장이 1번 게이트고, 그래서 약편성에서 열심히 뛰었던 놈보다는 편성이 좀 강한 틈에서 뛰었던 마필들의 상경주는 주목을 좀 해주시는 게 낫겠다는 점입니다. 자, 4경주입니다. 1200 국내산 4군 마필 12회 접전 구도. 편성을 보니까 4번 모닝크릭이란 마필이 아마 강축으로 팔릴 그런 경주 편성이에요. 그리고 또 지난번 뛰었던 걸음들 보니까 이번 1200에서는 빠질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아무리 장난을 치는 조창욱 기수라 하더라도 이렇게 올대가리 팔리는 마필 갖고 장난치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모닝클릭을 제외하고 한 마리씩 얘기하는 그런 경주로 들어가자고요. 자, 4경주 하대찬 위원님부터. 저는 3번 더비 프로포즈입니다. 김영민이가 요즘 말 타는 거 보면요, 모든 말을 추입화 시키더라고요. 선행마도 뒤에서 날라오고, 또 추입마 타면은 또 잘 타요. 지난주에 허 의원님 메인 승부 폴포리스트 막판에 또 기가 막히게 날라서 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추입으로 기승을 하다 보니까 3착이 상당히 많아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3착 전문 기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번 더비 프로포즈 같은 경우에는 2월 19일 날 앞에 가서 대가리를 치면서 승군에 나섰습니다. 지난번 경기에는 1200m 김영민이가 선두권 공략에 나서지 않고 중위권 내측에서 계속 따라가는 연기를 했어요. 비록 입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끝걸음에 여러분 굉장히 좋았던 모습입니다. 이번 경주는 1번 사랑자리, 외곽에 8번 만복캠프, 9번 시크릿포스까지, 자, 완벽한 선행 마필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은 단점이 있는 선행형의 마필들이 초반 선두권 경합을 하면서 앞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4번 모닝크릭이 선두권을 정리해주면은 3번 더비 프로포즈가 선취권 따라가다가 막판 한 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3번 더비 프로포즈를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3번 더비 프로포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승부전에 상대들이 좀 강했다. 거기에 이제 인코스를 뚫고 왔는데 이전째인 이번 경주에서는 좀 더 뽑아준다는 얘기죠. 지금 뭐 만보 캠프라든지 시크릿포스 이 두 마리 마필이 역시 팔릴 텐데, 안쪽에 1번 뭐 사랑자리도 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입작전을 펼친다면 이런 세 마리 마필들도 입상 가능한 전력이에요. 그 중에 뭐 한 놈을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모닝클릭 뿐만이 아니고 일도 빠르고, 그 다음에 만보캠프도 빠르고, 시크릿포스도 기본적으로 빠른데, 냉정히 살펴보니까 말이 힘이 차가고 늘어가는 놈은 9나 1이 아니고 8이에요. 8. 인기마입니다만 힘은 8이 차가고 있는데, 문제는 조창욱이의 김동용이 막권이 이게 최저배당 막권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4경주는 배당판의 흐름을 좀 보고 싶네요. 왜냐면 이게 4번, 8번이 최저배당으로 갈 경우는 조심을 좀 해야 돼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 두 기수의 저배당 막권은 진짜 고민해봐야 될 막권이에요. 예, 제가 5경주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이유는요. 그래서 뭐 배당판 상황을 보면서 4를 놓고 어느 쪽으로 팔리느냐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5경주는 당근어찬진의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아까 제가 김도영 기수하고 조창욱 기수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지난주 샌다이의 풀포리스트 막권을 메인 승부로 일요일날 적중을 했어요. 배당도 상당히 따뜻한 고배당 막권인데, 원틀 막권을 적중했는데, 그 당시 인기 1위가 누구였냐면은 라이언 산트 동영이였어요. 김동영이. 그 다음에 인기 2위가 전성시대 조창욱이었어요. 이 두 기수들은 저배당이 되면은요, 둘이 손잡고 들어올 확률이 거의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안 가요. 그 두 기술한테 배팅을 하려면은. 그래서 그런 걸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먹을 게 없을 때는 그 방법을 잘 쓰시면 되는데, 이번 5경주는 이 당근어찬진의 최강 복귀가 팬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툭툭 건드려 봐요. 툭툭 건드려 보다가 지난주 이제 서울 경마에서 이제 더체스전 같은 경우 두 번 정도 건드렸던 놈인데, 그런 놈들이 사연과 다음 경주를 위해서 안 가는 그런 놈들이 있거든요. 그런 놈들을 또 잡으러 다니는 게 또 제 복귀고, 그런 놈들이 또 잡혔어요. 그러니까 한번 밑밥을 준 걸 걷어 보겠습니다. 5경주에 당근어찬진의 메인 승부경주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좀
칼라 같은 마번으로 적중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고요. 자, 6경주입니다. 1500 국내산 4군 마필 9대 접전 구도. 뭐 지난번에 같이 뛴 말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네요. 그죠? 예. 지난주에 많이 출전하고 있는데 참 이거 그냥 지난번처럼 쉽게 보이진 않는 것 같고. 뭘 세게 봐요? 저는 5번 청춘불패. 자, 지난번에 3월 11일 날 일요일이었죠. 그때 제가 이제 부산에 가가지고 직접 경주를 봤습니다. 예시한 컨디션도 굉장히 좋았고 주로 출장 시에도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구름 위를 날아다니듯이 엄청나게 좋게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해가지고 주로 나가는 거 말 상태 보고 배팅도 했어요. 그랬더니 김남성이가 처음부터 바닥에서 누워있더라고요. 막판 끝걸음만 살짝 보여주었는데 자, 이번에는 데뷔 전에 호흡을 맞췄던 박금만 기수로 교체가 됐어요. 거기에 뭐 조교도 지난주에 뭐 2바퀴씩 돌리는 강운으로 무장을 했고 기본적으로 여타 상대 마필들보다는 한 수 위의 전력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박금만이가 열심히 탄다면은 5번 청준불패는 이번 경주 자신의 능력을 분명히 발휘할 수가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승군전에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죠. 그러면 3과 6에 대한 얘기를 해서 한 놈을 힘을 주겠습니다. 지난번에 결론을 따지면은 3이 이겼어요. 코로. 결론 따지면 용감이 졌다는 얘기인데 안의 내용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주 안의 내용은 배다리 영웅은 중위권 내측을 곱게 타면서 들어왔고 용감은 중위권 외곽을 돌면서 거리 선회차로 본다면 한 반마신에서 1마신 정도의 긴 거리를 용감이 뛰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난번 김도윤이 52가 이번엔 배다리 영웅이 김도윤이가 53을 타고 있는데 용감은 55 동일 부중이다. 그러면 지난번에 졌던 코는 이번에 머리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감이란 말을 세게 보고 있고요. 나대차이면은 청춘불패를 세게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에 김동영 기수가 일본 원더풀송을 기승하고 있네요. 근데 경주 조건 되게 유리하고 조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편성이 워낙에 약하잖아요. 이번에는 승군전의 상대들도 강해졌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무작정 팔려 나간다면은 1번 원더풀송은 조심을 해야 될 인기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래요? 예, 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3 배다리 영웅을 좀 불안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2차 승군에 걸려있어요. 2차 승군에 2차 승군에 걸려있는데 용감의 청춘불패 맞고는 내가 그런 건 선호하는 맞고니 이런 맞고는 근데 같이 뛰었던 놈들이 같이 들어오기는 좀 다소 좀 벅차고 이번에는 이제 아까 했지만 용감이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갔던 경주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선행을 받을 말이 없잖아요. 사실 누가 있어요? 선행 받을 말? 1번 게이트 선행 가겠죠. 그러니까 3보단 1이 배팅 메리트가 있다는 근데 얘기죠. 4나 5가 압박해버리면은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근데 배다리 영웅은 뭐 주말 파티 상당히 빠른 선행마랑 병합을 하는데 상태는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승군전 치르는 1번보다는 배다리 영웅이나 아까 말씀하신 용감 쪽에서 결판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글쎄요, 그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근호 찬이는 용감을 놓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차면은 5번 청춘불패를 놓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배다리 영웅을 놓고 한다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2착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자, 7경주입니다. 거리 1200m 국내산 상군 마필 11두의 접전 구도.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지난번 경주 때 열심히 타고 목으로 같이 붙어서 들어온 놈들이 승군전을 블랙치프하고 알파 캡틴이 대고 있고 뭐 지난번에 또 잘 뛰면서 선전 여세를 몰아갈 마필들도 있고 상당히 좀 뭐 쉽게 보이는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서 세게 보는 말 있어요? 저는 10번 인터걸스입니다. 지난번에는 뭐 소문 다 났잖아요. 배당판 인기 1위 팔렸는데 조교도 없었고 선행도 못 가고 1200m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람의 힘이 앞에 가면서 배당을 냈던 상황인데 이번에는 구민성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안장은 다소 불안해졌습니다만은 최근 11조에서 구민성이가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르네상스를 맞아가지고 배당도 계속 터트리고 입상도 하는데 10번 인터걸스가 직전과는 다르게 조교 강도를 대폭 올렸고 주포컷 탄력이 살아났습니다. 물론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최근 구민성 기세의 기세, 마필의 컨디션을 감안했을 때
선행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상황이고요. 선행을 간다면은 직전 참패를 분명히 만회할 수 있다. 10번 인터걸스를 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잘 뗐던 바람의 힘은 이번에도 좀 팔릴 것 같으니까 이건 뭐 선추가 다 되는 말이니까 차지하고 당근어 찬지 추천드릴 말은 4번 필링굿이 되겠습니다. 기본 능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는 마필인데 지난번 두 번의 경주 특히나 직전 경주 광희가 타는 거 보니까 좀 덜덜하게 안 가는 것 같아요. 걸음을 재는 것 같았습니다. 의지가 문제인 마필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편성에 승군마들하고 붙는다면은 그동안 강자 틈에서 많이 그야말로 꼽을 살았었어요. 꼽. 강자들 앞에서 기가 좀 죽었던 말이니까 이 정도 편성이라면 좀 느긋하게 승부를 한번 봐줘야 될 타임이 되지 않았냐라고 판단해서 저는 4번 필링굿 요 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는 우리 나대찬 위원의 승부 경주인가요? 예. 네, 설명을 해주세요. 혼합 3군 1400m 14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웠습니다. 극도의 혼전 경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메인 승부는 6경주에 루나 스파이크를 대가리로 놓고 때렸습니다. 네, 현장에서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생각보다는 배당이 낮게 형성이 됐어요. 자, 이번에도 제2의 루나 스파이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음 경주 나오면은 무조건 편성에 관계없이 놓고 때리겠다, 항불화를 하겠다, 작심을 했던 마필이 기수기용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조교 패턴도 훌륭하고 전개상의 이점도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메인 승부보다는 배당이 따따블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노리는 관심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뭐 때리고 받치는 두 방에 맞군 정도에서 승부를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경주는 나대찬 위원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지난주 적중이 좋으니까 요새는 뭐라 할 거예요. 8경주는 나대찬 위원, 그 다음에 5경주는 당근, 이 두 경주 좀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같이 응원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9경주 1200, 국내산 2군 핸디캡, 11두의 저점 구도. 자, 세게 보는 말. 왜냐면 이번 경주는 뭐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무대기로 같이 나오고 있어요. 분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또다시 8번 오픈더하프가 전개상의 이점이 있어요. 선두권 경합을 틈타서 다시 한번 추입을 시도할 마필인데 문제는 부담 중량이 2.5kg가 늘어났다는 단점이 있죠. 반면 안쪽에 있는 이번 당대 명품은 최근 컨디션 난조에 빠지면서 불인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소속조의 모닝크릭이란 마필과 병합조교 시 압도하는 걸음 속에서 최근 정체된 걸음 속에서 벗어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 안쪽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상황이고 최규준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안쪽 게이트에서 선입권 차분한 레이스 운영을 이끈다면은 2번 당대 명품이 최근의 부진을 만회하면서 짭짤한 배당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2번 당대 명품을 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오픈더하프 전승무패 주말 파티 이 8번 9번이 이번에 또 저배당 막건으로 가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김동영 조창욱 김동영이의 저배당 막건은 특히나 핸디캡 경주에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 오픈더하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54회 부중으로 편하게 창고 타고 오면서 한 발을 썼던 거고 반면 전승무패는 외곽 전개를 하면서 깨졌던 거기 때문에 오픈더하프보다는 전승무패 전개가 상당히 더 불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오픈더하프는 57회 부중도 소화하면서 우승까지 차지했던 전력이 있어요. 물론 전승무패는 오픈더하프도 물론 57회 드림타워 남더특급하고 붙었던 전력도 있고 용두성에 또 붙인 전력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눈에 보이게 끝날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해요. 지난번 뛴 거 보면은 저는 그래서 왜냐면 주말 파티가 끝번신차고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현이 기승술로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얘도 지금 부중이 늘었어요. 2kg가. 근데 다 2kg, 1.5kg, 2.5kg 늘었는데 어차피 늘은 부중이라면 앞에 가는 놈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주말 파티에 손을 좀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구경주. 용군이가 모는 말머리하고 도현이가 모는 말머리에 선행마 말머리는 차이가 있다는 점 짚어보는 계기가 되겠고요. 저는 11번 주말 파티의 선전을 기대해봅니다. 자, 10경주에 1900 혼합 2군 핸디캡 8대 접전구도 세게 보는 말이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하늘의 축복 빼고요. 아니 얘기해도 돼요. 하늘의 축복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1번 하늘의 축복은 강축으로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담 중량이 직전 대비 무려 6kg가 늘어났습니다만은 지난 경주 부산일보배 대상 경주에서 강자 틈 선전을 했던 마필이죠.
그 당시 유한명이가 3선, 4선 시종 외곽 전개를 하면서 거리 손해를 굉장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선 닿아서는 걸음이 더 살아났습니다. 그 당시 한진말 동서정벌이 아니었으면 아마 유한명 기수가 때려잡을 듯한 기세였어요. 1600m 대상 경주에서 혼자 100m를 더 뛰고도 종반 걸음의 여력이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고, 자, 조교시 모습도 굉장히 좋아요. 거기 1번 게이트. 편성은 지난번보다 상당히 약해졌기 때문에 1번 하늘의 축복은 이번 경주 강축으로 인정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광일출이요. 이거는 저는 하늘의 축복은 이번에 이제 1착 승군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제 부중이 57로 왔는데 57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능력이 되니까. 근데 이제 부중을 핑계로 혹여나 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만, 또 모르죠. 경마라는 게. 그래서 안정적이고 할 수 있는 놈을 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일도 물론 세게 봅니다만. 동광일출 같은 경우는 이게 말이 좀 꺼져 있었어요. 말이 그동안 한동안 기가 좀 죽어 있었는데 지난 2월 3일 경주 때부터 말이 다시 오름세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중거리보다는 중장거리에 더 어울리는 그런 재치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최고의 기쁨한테 졌습니다만 마지막 끝걸음은 최고의 기쁨을 압도하고도 남았던 걸음이에요. 그래서 동광일출 쪽에 저는 점수를 좀 높게 주는 편입니다. 이를 아까 뭐 1번은 차지한다 그러면 한 마리 더 얘기할 기회를 드릴게요. 일은 국산마인데 부중 혜택을 좀 받으려고 혼합 경주 점핑한 것 같은데 이번 경주 최고 부중 받았어요. 그만큼 세다는 반증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고민을 했어요. 3 다라니 외곽에 8번 글로리 캡틴인데 3번 다라니는 유명한 돈 빨아먹는 기계죠. 이번엔 끝번 해지하면서 조창욱 탔는데 문제는 8번 글로리 캡틴 지난번에 혼합 2군 최강 편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성재 기수가 중위권 따라가다가 착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만은 상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1900m 거리가 늘어났습니다만은 단촐한 편성에서 이번 경주 4번 최고의 기쁨이 선행을 나설 것 같은데 선위권 곱게 따라가는 전개를 해준다면은 자, 공백 이후에 꾸준히 걸음을 재고 있는 마필 8번 글로리 캡틴이 이번 경주 1번 하늘의 축복의 후착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경주 3마리 말씀드릴게요. 1번 하늘의 축복, 동광일출, 글로리 캡틴. 이 최고의 기쁨 같은 경우는 잡지마의 4마신인데 승군하자마자 용군이 되어서 인기 없을 때 때렸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수순상으로 나가 볼 때는 한 박자 좀 쉴 타임이에요. 타임이. 그 다음에 돌풍레이디 다란이는 이미 다 빨아먹고 끝번 신청하고 바람 그렇게 불다가 여기서 때리면 진짜 이상형 마방도 지금 천지강산한 2마리 내보내서 좀 냄새는 좀 솔직히 납니다만 그동안 빨아먹은 게 얼만데. 예. 그리고 부경에이스도 지난번에 뛴 말 중에 사실 부경에이스가 제일 걸음이 좋았는데 이거는 마필이 좀 상태가 좀 안 좋은가 봐요. 지금 조교 훈련이 마무리가 완전히 속보로 약하게 물론 봄 경마가 조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난번에 대비해서 너무 약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마리 안에서 1번 하늘의 축복 동광일출 그 다음에 글로리 캡틴 1, 2, 8 3마리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고정을 해주세요. 제주 경마도 그냥 다 프리 해설이 있으니까 제주 중계 경주에서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중계 경주 3월 30일 금요일 중계 경주하고 그 다음에 3월 31일 토요일 제주 중계 경주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대찬 위원이 제주 중계 포문을 여는 첫 경주 5경주가 메인 승부예요. 그 다음에 당근어 찬이는 토요일 중계경주 2경주가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출사표를 먼저 얘기해야 되겠네. 바로 5경주니까. 지난주 금요일 제주 중계 3개 경주는 짙은 안개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근 허 의원님이 메인 승부를 이번 주로 미뤄야 되는 아주 개 같은 경우가 생겼는데 뭐 상관없어요. 무슨 미룬다고 맞추고 안 한다고 맞추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번 주에는 더 2배로 맞춰주실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다 맞는 거고 그런 거지. 근데 저는 지난주에 다행히도 토요일 날 메인 승부 1경주를 잡았는데 제가 노렸던 마필이 김영석 기수의 삼국지였어요. 제가 출사의 변을 말씀을 드릴 때도 기승기수 교체만으로도 무조건 왔다 이렇게 힌트를 드렸는데 역시나 김영석 기수가 마필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면서 복승식 13.3배 적중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제가 금요일 5경주로 메인 승부를 준비를 했어요. 자, 이번 경주는 1000m 3군 기복마필들의 극도의 혼전 경주입니다. 충분히 기본 배당이 나오는 경주이고요. 제가 구멍수를 늘려서 맞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 경주도 딱 두 방이면 한구라가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작정 고배당을 노리는 경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깜빡이 배당을 노리는 경주도 아닙니다. 지난주 메인 승부처럼 제가 기대하는 배당은 한 10배에서 15배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거 이제 강력한 중배당 원틀 막권으로 해서 금요경마 승리의 발판을 확실하게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자신을 피력하는 거는 뭐 아마 제주 경마 예상하는 사람 중에 최고일 것 같아요. 적중도 많이 하고 있고, 운도 또 많이 따라주고 있고, 본인이 이렇게 또 간절히 바라면 또 하늘이 운도 또 이렇게 따라줘요. 그래서 제주경주 5경주 첫 번째 폼을 여는 게 나대찬 위원의 메인 승부가 될 테니까 많은 동참하셔서 좀 이기시길 기대하겠습니다. 7경주 1400 핸디캡 9대 접전 구도입니다. 자, 이번 7경주 능력 비슷한 마필들이 한 4두 정도가 되는데, 자, 7경주도 폼을 한번 열어보세요. 세게 보는 말 있으면은. 1400m 2군 핸디캡 경주입니다. 1번 능소화를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1군 점핑 출전을 했습니다. 왜 출전을 했는지 당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점핑 출전해서 1610m에서 꼴등을 했어요. 거기에 이번 경주 자기군으로 내려와서 1번 게이트를 차고 나왔습니다. 1400m는 출발과 동시에 곡주로죠. 선행마에게 상당히 유리한 거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외곽에 9번 산초원, 7번 모든 기쁨 위에는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장우성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이 유력시 되는 상황이고, 선행을 간다면은 2차권 내 입상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마필 1번 능소화를 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전에는 점핑도 했고 게이트 안에서 막 주립분량이 떨어졌어요. 출발부터 불안했고 후미권 외곽을 돌면서 자폭을 해버렸는데, 이번에는 본군 1번 게이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더 뽑아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지금 이거 핸디캡인데 지금 능소하로 56을 준 거기 때문에 능소하고 이제 똑같이 부중을 받는 게 푸른 신화하고 명품보장, 명품 보장 이 두 마리의 마필이 56의 부중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명품 보장이 이게 잘 나갔던 놈이에요. 잘 나갔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때 인기 2위로 팔려놓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잰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4번 명품 보장 저는 4를 강력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경주 또 박훈 기수하고의 김용석 기수의 모든 기쁨, 이 관계도 좀 사실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능소하고 능소하고 지금 명품 보장 딱 두 마리만 얘기해갖고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푸른 신화는 공백이 있어요. 거기에 박훈이가 잘 타고 있는데 2착 승문에 걸려 있어요. 1400m에서 1번 능소화가 잡아 빼면은 박훈이가 재고 늦취발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7번 모든 기쁨 같은 경우에도 선두권 편한 전개를 해야 걸음이 더 나오는 마필인데, 아무래도 1번 능소화에게 초반 주도권을 뺏긴다면 어려운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번 명품보장이란 마필이 지난번에 특별경주였잖아요. 특별경주에서 조금은 덜 타면서 착순에 그쳤는데, 물론 2착 승군에 걸려 있습니다만은 좀 더 한영민이가 직전보다는 열심히 타준다면은 4번 명품보장이 나은 전력을 보여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6번 용장이란 마필이에요.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사이즈는 이번 경주 입상이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거든요. 공백 때문에 문제가 되겠는데 6번 용장 정도만 현장 컨디션을 체크를 하신 후에 상태가 크게 이상이 없다, 체중이 좀 더 불어나온다 하면은 6번 용장 정도를 노려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공백 이후에 휴양 갔다 와서 바로 붙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11월 4일 날 뛰었던 한란과의 경주, 그 다음에 입소문하고 했던 경주, 이 편성들이 결코 호락호락한 편성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을 그렇게 보면 되겠네. 이 3월 17일 날 사실 명품 보장 같은 경우는 이게 복귀도 잘 안 돼요. 안개 끝날 때여 갖고. 근데 들어갔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능소와 그 다음에 명품 보장, 용장, 이렇게 압축을 하겠습니다. 자, 제주 중계 구경주 1110m 핸디캡 역시 12회 접전 구도인데, 이건 한번 지난주처럼 한번 풀어볼래요?
관리만 나오잖아요. 시무상. 아니 그 시무상 말고 ARS로 한번 풀어봐요. ARS로. ARS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취소가 되면서 제레마 경주 출전 예정했던 마필이 여기에 밀려 나온 말이 몇 마리 있네요. 제가 계속해서 UCC에서 밀었던 마필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번 영상불빛이었어요. 아시죠? 네, 알아요. 근데 영상불빛이 그 자체 경주에 나와가지고 입상을 해버렸어요. 이번 경주 이제 박훈 기수한장으로 중계 경주에 다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경주에 3번 영상불빛이 물론 선입관 따라가다가 대가리를 쳤습니다만은 좀 더 주목을 하셔서 보셔야 될 마필이 8번 황제대부입니다. 2월 4일날 간드랑 레이스에서 추입으로 뒷심보강을 했던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김영석 기수가 선행을 갔어요. 선행을 갔는데 1110m였죠. 문제는 막판 끝걸음에 여력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결승선 와서는 김영섭이가 채찍을 한 대도 안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김영섭이가 승부 걸렸을 때 어떻게 타나 봤는데, 선행마라 할지라도 승부가 걸리면은 채찍 200대씩 떼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는 김영섭이가 선행을 나선 후에 직선 들어와서도 계속 잡고만 탔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불빛과는 착차가 없었어요. 한백병정하고도. 그러면 이번 경주에는 8번 황제대부가 물론 안쪽에 5번 하늘비상이라는 마필이 감량을 바탕으로 해서 안쪽에서 선행 시도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습니다만은 8번 황제대부는 굳이 선행을 안 가도 선입권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걸음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특등대부란 마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행을 예상을 했는데 선행을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날라왔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번 황제대부가 김용섭, 박훈 둘이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렇게 그런 게 상당히 심한데, 이번에는 황제대부가 초반 선두권 찌르고 나간다면은 의외로 앞선 버티면서 아니면 선입권에서 한 발이 나오면서 배당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8번 황제대부를 강력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키 경주 1군 지금 가장 많은 부주를 받은 게 10번 영상신호예요. 근데 뭐 얘는 조건이 좋아진 게 없어요. 지금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에서 뛰다가 지금 외곽으로 밀려 있고, 시무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인기 1위 2번 팔렸던 거를 지금 다 못 들어오고 있다가 이번에 60.5까지 그래도 약간 좀 내려와 줬어요. 1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상불빛하고의 또 황제대부, 그 다음에 백록현주도 지난번에 용섭이가 타던 거를 안 타고 황제대부로 왔기 때문에 모든 승부는 황제대부 쪽으로 좀 높게 걸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대참 위원이. 자, 그 경주는 황제대부의 키포인트를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 중계 1경주예요. 제주 중계 1경주 1000m. 1군 핸디캡으로 역시 펼쳐지고 있는데 4번, 5번, 6번, 7번, 8번 요거 지우시면 돼요. 4, 5, 6, 7, 8. 지난번 경주 때 제가 야리쪼를 한번 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천을 드렸었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걸사비가 승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승부를 걸었어요. 걸사비가. 선행을 나갔습니다. 근데 이날이 안개가 낀 날이기 때문에 복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팬 여러분들이 딱 출발할 때만 말 보이고 중간까지 말이 안 보여버려요. 코너 돌아서 직선에서 이제 말이 다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가장 안 갔던 놈이 이제 한백여장이라는 놈이 안 갔거든요. 그날은 안 갔고, 걸사비는 편한 선행 전개를 했는데 안개 속에서도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웬만한 말이면 안개 속에서 그냥 앞에 가고 버텨야 되는데 그냥 서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성훈 마방에서 이 지난번 경주 때 야리쪼를 할까봐 이걸 데리고 왔는데 앞에 보내놓고 박훈이가 안 가버렸어요. 그때. 에? 그러면 이번에는 가도 안 될 걸 아니까 3은 가겠다 이거죠. 왜냐면 1, 2가 지금 최저배당으로 팔리는 막권인데, 그래서 저는 3번 여결명장을 강력하게 봅니다. 왜냐면 지금 최저배당이 1, 2로 나올 거예요. 1, 2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 정도 팔릴 태세인데, 저는 3을 아예 머리로 놓고 공략하고 싶어요. 이번 경주가. 그래서 저는 1경주 제중계 1경주 3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한 거고. 나대참 위원. 저도 허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 경주는 지난 3월 17일에 리턴 매치죠. 승군전에 나서는 9번 헌마공신 정도가 가세를 했는데, 그 당시 심한 안개가 끼면서 걸사비가 선행을 갔고, 선입권 따라갔던 마필이 이제 1번 사위전, 2번 백록자권이었어요. 그러니까 걸사비 무너지고 사위전 백록자권이 동반 입상에 성공을 했고, 여걸명장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도왔죠. 잡아 빼기에. 중후미권 따라가면서 박훈 기수가 덜덜하게 탔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의 여력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또다시 탐색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3번 여걸명장을 축으로 놓고 안쪽에 있는 두 마리 이번 사이전 이번 백록저건 쪽으로 포커스를 잡아서 현장 분위기나 의지 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뭐 주력 방어 개념의 막군을 선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네요. 그럼 나머지 아까 안지훈 말은 1번, 2번, 9번 이렇게 세 마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중계 이경주 1610m 역시 1번 핸디캡으로 12의 마필이 접전구도를 펼치는데 이게 마주가 두 마리 꺼내놓고 두 마리씩 그 다음에 또 마방에서 두 마리씩 꺼내놓고 냄새가 나는 경주예요. 근데 아무리 냄새가 나도 능력대로 푸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계 이경주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안개로 취소가 되고 토요일날 나대천 의원이 메인 승부기 때문에 제가 뭘 보냐고 한번 전화를 방송하기 전에 한번 걸어봤습니다. 과연 맞나 안 맞나를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랬더니 삼국지를 그때 얘기했죠. 삼국지를 얘기하면서 마번들을 저한테 얘기하길래 딱 끝나고 보니까 이게 맞았어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나대찬 의원한테 도움을 받아서 좀 맞은 것도 있습니다만 저도 보는 말을 또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제주 하면은 뭐 사실 제주를 안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내세우고 싶어도. 뭐 최고 원조지 뭐 제주는. 그러니까 나도 다른 누구보다 뭐 꿀리진 않아요. 나대찬 의원한테 약간 좀 꿀릴 뿐이지. 토요일날 제가 전화 드릴게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이경주는 하여튼간 야리쪽 안 택하고요. 그냥 다행히도 지난주에 추천할 말이 여기 나와 있어. 지난주에 나오려고 했던 놈이 이번 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라고 계속. 네, 밀 겁니다. 표정이 더 세졌는데. 세조도 배당은 더 나오겠죠. 세조도 그럼 데리고 갈 거니까. 자, 제주중계 경주 나대찬 의원은 금요일날 첫 번째 오경주 메인 승부하고요. 당근호 찬지는 토요일 이경주를 메인 승부로 가서 적중을 위해서 최선을 위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